네. 이제 3주차 강의 스터디를 한번 다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1주차, 2주차 때까지는 일단 운동감에 대해서 한번 스터디를 해 봤는데요. 이제 운동감 말고 좀 다른 분야. 이번에는 공간감에 대해서 좀 알아볼 생각인데요. 공간감 말 그대로 뭐 원근감이 표현이 되면서 뭐 좀 뭔가 이 2D 공간이 그냥 평평한 플랫한 면이 아니라 좀 깊이가 있는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중에서도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가장 대표적인 직접 공간을 만들어서 공간감을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유용한 플러그인 두 개인 파티큘러와 플렉서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파티큘러를 먼저 가르쳐 드릴 건데요. 파티큘러는 뭐 흔히 뭐 모션 그래픽 영상을 보시면 정말 많이 볼 수가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거의 필수적인 플러그인이고 그걸 통해서 일단 대표적으로 어떤 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어떤 디자이너분의 개인 작업인데요. 파티큘러를 이용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아마 거의 파티큘러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일단 말 그대로 파티클을 만들어주는 기능인 거죠. 플러그인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점들 있죠. 이렇게 점들, 먼지 같은 것들, 이런 먼지를 만들어서 카메라 무빙을 해서 공간감을 표현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딱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라인 이펙트를 만들 때 파티큘러가 또 유용하게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파티큘러를 어떻게 쓰는지, 이 파티큘러를 아주 기본부터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일단 유용하게 일단 쓸 수 있는 정도 선에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파티큘러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뭐 기본만 잘 알고 계시면 정말 쉬운 툴이고, 이제 뭐 언제나 문제는 표현력이겠죠. 그 파티큘러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자, 그럼 이제 파티큘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파티큘러를 만들려면 어쨌든 이펙트이기 때문에 그 이펙트가 적용될 레이어가 하나 필요하겠죠. 간단하게 솔리드를 하나 만들게요. 솔리드 아무거나, 이름은 파티큘러로 해줄게요. 파티클. 오케이, 하나 만들고 여기서 이제 이 솔리드에다가 이펙트에서 파티큘러가 트랩 코드 사이 그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여기 트랩 코드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설치를 하시면 여기서 파티큘러 이거를 눌러주시면 제일 기본적인 파티클 이펙트가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파티클이 그 시간에 따라서 계속 막 끊임없이 파티클을 생성해주는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으로는 일단 그냥 0프레임으로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일단 제일 기본적인 파티클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파티큘러에서 제일 중요한 이쪽 이펙트라기보다 이 옵션들을 이제 어떻게 만져주느냐에 따라서 뭐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데, 일단 그러면 이 옵션들을 하나하나씩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실 뭐 크게는 뭐 에미터랑, 아이고 왜 안 보이냐 얘가, 크게는 에미터랑 파티클 그리고 피직스 그리고 억스 시스템, 이거 4개 정도만 알고 계시면 거의 대부분의 파티큘러를 이용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영어로 하자면 뭐 사실 그냥 쉽거든요. 에미터는 말 그대로 파티클이 생성되는 뭐 파티클이 여기에서 생성될 수도 있고 막 뭐 여기서도 생성이 될 수 있는데, 이 생성을 시켜주는 옵션에 대한 것이고요. 파티클을 생성을 시켜주는 옵션에 대한 것,
그리고 이 파티클은 말 그대로 이제 생성되는 파티클에 대한 옵션이겠죠. 뭐 크기가 어느 정도고 뭐 색깔이 어떻고 이런 것들. 그리고 피직스는 말 그대로 이제 물리 효과들이죠. 뭐 파티클이 뭐 중력을 영향을 받게 한다던가 뭐 바람에 뭐 흩날리게 된다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 옥스 시스템은 이제 아까 보시면 막 파티클이 나아감과 동시에 이렇게 선 같은 게 생기잖아요. 즉 이런 이펙트들, 이 파티클에서 만들어지는 이펙트들의 옵션입니다. 자, 뭐 이 정도 아시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 이 파티클을 어떻게 생성시켜 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양을 생성시켜 줄 것인가, 뭐 어느 구역에다 생성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것부터 일단 설정을 해야겠죠. 자, 간단합니다. 일단 에미터에 그럼 일단 이 옵션을 열어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뭐 대충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자, 파티클 퍼 세컨드, 말 그대로 파티클을 1초에 몇 개씩 생성을 해 줄 것인가. 뭐 지금 100으로 돼 있죠. 1초에 지금 100개가 생성이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걸 지금 뭐 1000으로 해주면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생성이 됐죠. 1초에 1000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뭐 1로 해주면 이제 1초에 1개씩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1초에 1개씩 나오게 되죠. 그런 것이고요. 일단 저는 대충 한 50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에미터 타입, 에미터 즉 생성시켜주는 것이 타입인데, 지금은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열어보시면 뭐 박스, 스피어, 그리드 많습니다. 여기서 또 뭐 사실 여기서도 뭐 포인트랑 박스, 뭐 그리고 나중에 설명해 드릴 라이트,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요. 일단 포인트는 말 그대로 한 점에서 파티클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박스는 뭐겠습니까? 박스 이렇게 3D 정육면체가 아니라 그냥 육면체 박스에서 이런 박스가 있으면 여기서 어떤 뭐 임의 구간에서 이렇게 여기서도 생기기도 하고 여기서도 생기기도 하고 뭐 이 안쪽에 생기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옵션이고요. 그리고 라이트는 지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애프터 이펙트의 라이트라는 레이어에 따라가면서 파티클이 생성되는 옵션입니다. 자, 일단 오케이. 포인트, 일단 포인트를 먼저 보시자면 일단 여기 포지션 XY를 정할 수 있죠. 포지션 말 그대로 지금 생성이 960-540인데 그게 지금 여기인 거죠. 이 포인트 옮겨주시면 이렇게 뭐 위치 옮겨주실 수 있고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이렇게 위치 옮겨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Z, 파티큘러는 일단 기본적으로 X, Y, Z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2D 공간이 아니라 3D 공간에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포지션 Z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지션 Z 움직이시면 멀리 이렇게 안쪽 깊숙하게 생성이 되기도 하고, 뭐 카메라 바로 앞에 이렇게 가까이 생성이 되기도 하죠. 일단 0으로 해 놓을게요. 저는 0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파티클 뭐 대충 퀄리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디렉션, 이거는 방향이겠죠. 지금 유니폼은 그냥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요. 이 상태에서 여기 밑에 X, Y, Z 로테이션, 즉 에미터의 로테이션, 뭐 방향, 뭐 그냥 뭐 회전을 뜻하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그냥 하면 이런 느낌으로 뭐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거니까 오른쪽에 보이듯이 뭐 포인트가 그냥 이렇게 뭐 회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아이고 실수. 그러면 이제 방향을 유니폼이 아니라 디렉셔널이냐? 하여튼 모르겠다. 이걸로 하시면 이제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죠. 한 방향으로 뿜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카메라를 향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X 로테이션 이렇게 바꿔주시면 위로 뿜어져 나오죠. Y는 뭐 이렇게 양옆, 뭐 Z는 회전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스프레드를 조절하시면 또 뭐 많이 퍼지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퍼지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영어를 좀 아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저는 그러면 대충 이 정도 해서 20% 해서 X를 이렇게 밑으로 Y0, Z0 그래서 X를 밑으로 해서 아래로 퍼져 나오는 파티클을 만들게요.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뭐 어렵지 않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뿜어져 나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포인트를 타입을 포인트가 아니라 박스로 해주게 되면 이쪽으로 보이게 이제 여기 밑에 에미터 사이즈 XYZ가 생기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포인트는 그냥 한 점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박스는 이렇게 XYZ 사이즈가 있죠. 가로, 세로, 뭐 넓이, 뭐 깊이 이런 게 있죠. 이거를 이제 뭐 딱
만져보시면 압니다. X 이렇게 늘리면 이렇게 넓게 퍼지죠. 파티클이 넓게 퍼져서 이 넓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Y를 하면 말 그대로 뭐 위아래겠죠. 지금 이게 다이렉션을 말고 유니폼으로 할게요. 오케이, 됐다. Y는 뭐 양옆이 될 거고요. 이렇게 뭐 양옆이 될 거고요. Z는 이제 깊이죠. 깊이 얼마나 깊게 뭐 들어가 있는. 지금 로테이션이 마이너스 90이라서 그렇구나. 오케이. 자, 이제 이렇게 초기화해주면 깊이죠. 이렇게 깊이감이 생기죠. 즉 박스 에미터 타입으로 해놓은 다음에 에미터 사이즈 Z를 만져주면 원근감을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단 공간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가까이 있는 거는 빨리 움직이고 멀리 있는 거는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공간감이 표현이 되겠죠. 또 사이즈도 커지고 가까이 있는 거는 멀리 있는 건 작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리고 이 퍼지어 나올 때의 강도, 세기가 있겠죠. 벨로시티. 이거는 다시 유니폼으로 바꿀게요. 포인트로 바꿀게요. 포인트에서 다시 디렉셔널 이렇게 해주시고, 오케이. X 로테이션 다시 위로. 자, 보이게. 오케이. 이제 벨로시티를 또 조절해 주시면 세게 하면 이렇게 강하게 퍼져 나오죠. 이거를 뭐 600으로 해놓고 하면 600이 아니죠. 580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강하게 터지게 되죠. 강한 벨로시티가 되는 거고요. 벨로시티를 낮게 막 한 5 정도로 해주면 거의 뭐 아주 약하게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죠. 10으로 해주면 이렇게 연기처럼 나오게 되네요. 물론 벨로시티는 마이너스로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자, 벨로시티 기본적으로 50 정도로 100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저는 벨로시티 랜덤도 줄 수 있겠죠. 파티클마다 벨로시티가 적용이 되는 건데요. 이 파티클 뭐 어떤 파티클에는 벨로시티 100%로 하고 어떤 파티클에는 뭐 80 이런 걸 조절해 주는 게 이제 벨로시티 랜덤. 뭐 난 모든 파티클이 똑같은 세기로 뭐 하고 싶다 하면 0%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나 뭐 여러 가지에 있어서 로테이션이든 뭐든 사이즈에 있어서든 그 바리에이션이 중요한 거니까 벨로시티 랜덤이나 여러 가지 랜덤 스티는 조금씩 만져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모션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일단 저는 벨로시티 랜덤 20% 정도로 해둘게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랜덤 시드는 뭐냐면 일단 이 파티클 나오는 게 거의 랜덤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파티클을 이 솔리드를 복사를 하시면 그대로 똑같은 게 2개 복사됩니다. 이 상태에서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주고 싶다. 왜냐면 이렇게 완전히 똑같게 하면 그냥 복사한 영상 같으니까. 그럼 이 영상의 이 파티큘러의 랜덤 시드를 좀 바꿔주시면 약간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제 약간 다르게 이런 거고요. 자, 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일단 에미터에 관한 옵션은 다 알았네요. 뭐 얼마나 많이 할 것인가, 타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위치, 그리고 뭐 방향 조절해 줄 수 있고, 뭐 로테이션 줄 수 있고, 세기 줄 수 있고, 뭐 아까 박스로 하면 에미터 사이즈도 조절해 줄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일단 에미터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세기나 뭐 어느 정도의 모양으로 원하는 파티클을 뭐 하여튼 벨로시티나 여러 가지 조절해 줄 수 있고요.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자,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밑으로 떨어지는 걸 해볼게요. 밑으로 떨어지게 마이너스 90. 자, 뭐 이제 에미터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됐고요. 그럼 이제 이 생성되는 거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 파티클, 개별 파티클에 대한 옵션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에미터 접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파티클을 열어보시면 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도 별거 없거든요. 사실 기본적인 것밖에 없어요. 자, 다시 차례대로 보면 잠시만요. 오케이. 뭐 일단 라이프 세컨드 나오죠. 이 파티클 한 개가 딱 생성이 된 다음에 몇 초 동안 유지가 될 것인가. 뭐 지금 3초니까 이 정도면 뭐 10초로 해주면 더 길어지겠죠. 더 많이 해보자. 15초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제 뭐 계속 쭉쭉쭉 생기게 되는 거죠. 15초 한 개당 15초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뭐 2초로 하면 거의 뭐 나오자마자 2초 후에 사라지게 되니까 이런 느낌이 될 거고요. 저는 한 10초로 할게요. 라이프도 물론 랜덤이 있고요. 랜덤은 아까와 같습니다. 그리고 파티클 타입, 파티클의 모양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지금 스피어가 있죠. 스피어 말고 물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클라우드 렛 이런 걸 하면 살짝 뭐 구름처럼 뭉게뭉게한 파티클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사실 여기서 뭐 일단 하나씩 다 보시면 대충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우선 메이플 스토리 같은 파티클이 나오죠. 스타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스프라이트인데요. 스프라이트는 일단 조금 있다가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일단 전 스피어로 할게요. 스피어로 하면 스피어 패더 값도 조절할 수 있죠. 패더를 높이면 그 테두리가 거의 뭉개지죠. 이거를 0으로 하면 좀 동글동글한 완전한 사각형이 보이고, 지금 파티클 사이즈가 작아서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이 사이즈를 한번 크게 해봅시다. 사이즈를 크게 하면,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이 사이즈 커지죠. 그래서 패더를 뭐 늘리면 이렇게 뭉게뭉게한 느낌이 되고, 0으로 하면 그 뭉게한 느낌이 없죠. 사이즈를 이렇게 사이즈도 조절을 해줄 수 있고요. 사이즈 랜덤도 물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랜덤을 해주면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지죠. 그리고 파티큘러의 또 좋은 기능 중 하나가 여기 사이즈 오버라이프 기능인데요. 말 그대로 사이즈 오버라이프, 라이프가 지속되는 동안 사이즈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거를 열어보시면 그래프가 하나 뜨거든요. 지금 보면 이거는 여기 뭐 버스 있죠? 태어나서 뭐 죽을 때까지 사이즈의 크기가 일정한 거죠, 지금은. 그럼 이거를 오른쪽에 물론 마우스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마우스로. 오른쪽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프리셋이 있는데, 이걸 눌러보면, 즉, 사이즈가 처음엔 컸는데 죽을 때는 거의 0으로 수렴한다 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는 컸는데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 5%, 5초로 하자. 이런 식으로. 죽을 때는 0, 즉 자연스럽게 파티클이 사라지게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오페시티도 있죠. 물론 오페시티도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고, 오페시티에도 오페시티 랜덤이 있고, 뭐 오페시티 이렇게 잘 조절해 주면 겹치는 부분은 또 중첩이 되기 때문에 더 밝아지고 하기 때문에 또 재밌는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연기 같은 거.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재밌는 예쁜 파티클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계속 해봅시다. 오페시티는 100%로 할게요. 저는 랜덤이 아니라 오페시티 100%로 해주고, 오페시티에도 물론 오페시티 오버 라이프가 있습니다. 사이즈 그냥 일정하게 해주고 나는 오페시티를 조절해주고 싶다 하면 이 오페시티 오버 라이프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그냥 오페시티가 없어지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겠죠. 저는 일단 사이즈로 해줄게요. 사이즈로만. 오케이. 오페시티도 물론 뭐 만져줄 수 있죠.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이런 영상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컬러도 물론 정할 수 있어야죠. 일단 여기 밑에 컬러 있죠. 컬러를 뭐 여러가지 색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하면 이렇게 뭐 빨간색으로도 되고요. 그리고 셋 컬러가 뭐냐면 에퍼스, 즉 컬러를 언제 세팅을 할 것이냐, 태어나서 컬러를 빨간색으로 세팅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지금은. 그러면 다른 옵션은 뭐가 있냐, 오버라이프가 또 있네요. 여기 이거를 눌러보시면 하나가, 이 컬러가 없어지면서 컬러 오버라이프라는 게 생깁니다. 이거를 열어보시면 위와 비슷하지만 약간 좀 다른 창이 생기네요. 이것도 물론 버스 데스 있고요. 여기서 이제 태어났을 때는 빨간색인데 죽을 때는 파란색이다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뭐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물론 여기도 프리셋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멋있게 파란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리고 트랜스퍼 모드는 블렌딩 모드고요. 얘대로 하면 뭐 겹치는 부분이 더 밝아지겠죠? 이런 거고요. 뭐 이 정도 하면 사실 끝났습니다. 밑에 이거 두 옵션은 다른 파티클 타입을 했을 때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일단 파티클도 끝났죠. 파티클 좀 더 예쁘게 만들 수 있게 되었네, 우리가. 어렵지 않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파티클 뭐 수명 정해줄 수 있고, 뭐 랜덤 있고, 타입 정해줄 수 있고, 뭐 패더값, 사이즈, 랜덤, 뭐 사이즈 오버, 뭐 오페시티, 필요한 거 다 있죠. 그리고 필요한 거 다 있고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아주 쉽고요. 그럼 파티클과 에미터 이제 둘 다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자, 물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타임워치가 있는, 모든 스탑워치가 있는 모든 옵션에는 키프레임을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에미터에서 이 포지션 값을 키프레임을 줘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도록 해볼게요. 여기 키프레임 0초에서 2초 동안 3초 동안 얘가 이쪽으로 움직인다. 자, 이렇게 키프레임을 또 만들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예, 무슨 요정 같은 파티클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키프레임을 줘서 파티클을 또 다양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뭐 팁을 드리자면, 여기 마지막에 파티클이 사라지게 하려면 이제 파티클 퍼 세컨드에서 키프레임 줘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이거 마지막에 파티클 퍼 세클을 50에서 한 프레임 후에 0으로 해주면 파티클이 더 이상 안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한번 이렇게 쑥 훑어가는 파티클 영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약간 에미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이제 벨로시티 중에 벨로시티 프롬 모션이란 게 있는데요. 이 프롬 모션이 뭐냐면 이 포지션이 키프레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움직임에 대해서 얼마나 이 파티클 생성되는 게 영향을 받냐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사실 파티클이 그냥 포지션 이렇게 움직이면서 파티클이 아래로 떨어지게 하면 사실은 이 물리 법칙, 이 관성의 영향을 안 받으면 그냥 이렇게 밑으로 후수수 우두두두두 떨어지겠죠,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가 벨로시티 프롬 모션이 2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관성의 법칙을 받아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건데요. 그럼 벨로시티 프롬 모션을 0%로 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했던 밑으로 그냥 후두두두 떨어지는 게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뭐 모션을 더 많이 주면 훨씬 관성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저는 일단 뭐 0으로 해 두겠습니다. 뭐 하나씩 제가 설명 안 한 것도 하나씩 그냥 만져보시면 대충 감 잡으실 수 있어요. 자, 오케이. 에미터 다시 끄고, 자, 파티클도 그럼 끝났습니다. 파티클도 끝났고, 뭐 파티클이랑 뭐 에미터 이렇게 설정해서 이렇게 만져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피직스. 자, 물리 옵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피직스 모델, 물리 모델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에어랑 바운스. 일단 에어를 볼게요. 에어는 말 그대로 여기가 그냥 공기로 차 있다 이런 뜻이죠. 뭐 그래비티, 중력을 설정해 줄 수도 있고요. 중력을 세게 하면 이렇게 중력을 영향을 많이 받아서 더 빨리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쑥 하는 느낌으로. 물론 마이너스 중력을 해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 중력 해줄 수도 있고요. 저는 일단 한 5 정도로 할게요, 중력은. 그 다음에 이거 피직스 타임 팩터는 그냥 빠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뭐 1이 1배속이고 2가 2배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뚝. 물론 키프레임은 그냥 제가 키프레임 해준 이 포지션 값은 제가 일정 속도로 맞춰놨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파티클이 나온다든가 생성이 된다든가 뭐 중력이나 이런 거 영향받는 게 2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타임 팩터를 뭐 더 조절해주면 거의 무슨 로켓처럼 되기도 하죠. 물론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반대로 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머리를 쓰시면서 응용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일단 타임 팩터는 1배속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직스 모델을 에어로 하시면 에어 옵션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무시해 주셔도 좋고요. 에어 레지스턴스 말 그대로 공기 저항이죠. 공기 저항을 크게 하면 얘가 공기가 더 밀도가 있게 되면서 좀 잘 안 나아가게 되죠. 이렇게 공기 저항에 의해서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0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공기 저항에 의해서 로테이션도 돌게 할 것인가 라는 뜻인데, 밑에 스핀 앰프가 있죠. 스핀을 줄 것인가, 공기 저항에 의해서 스핀을 줄 것인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0인데 지금 좀 늘려보면 한 100, 150 정도로 해보면 이런 식으로 공기 때문에 스핀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이상한데요. 이런 식으로 무슨 낙엽이나 뭐 먼지가 막 흩날리는 느낌으로 막 공기 속에서 흩날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한 10 정도만 하면 천천히 흩날리겠죠. 조금씩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됐죠. 프리퀀시 해가지고 얼마나 자주 흩날리게 할 수도 있죠. 뭐 13 이 정도로 하면 1초에 거의 13이니까 완전히 방정맞게 흔들리겠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저 1로 다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윈드가 있는데, 윈드 X, Y, Z, 즉 X축의 바람, Y축의 바람, Z축의 바람 이란 건데요. 이것도 뭐 간단합니다. 그냥 바람을 불게 하는 거죠. X축에서 뭐 왼쪽으로 이렇게 바람을 불게 하면 뭐 이렇게 왼쪽으로 바람 때문에 파티클들이 흩날리게 되죠. 이렇게 파티클들이 흩날리게 되는 거고, 0으로 해주고, 뭐 Y로 해주면 그 뭐 위로 바람을 불게 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위로 바람을 불게. 중력이랑 바람이 영향을 받으면서 거의 제자리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Z는 앞뒤, 즉 카메라 앞, 카메라 뒤인데요. 자, 이렇게 뭐 해주시면 카메라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바람을 향해서 이렇게 날아오는 파티클을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또 공간감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일단 전 000 초기화해 주겠습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운스도 설명을 해드릴까? 그러면 바운스도 설명을 해드리자면, 바운스는 말 그대로 파티클이 이렇게 어떤 지면에 닿게 되면 통통 튀게 되는 효과인데요. 일단 그러면 먼저 지면이 있어야겠죠. 지금은 파티클밖에 없으니까 지면 역할을 해줄 솔리드를 하나 만듭니다. 빨간색으로 할게요. 아, 너무 빨갛다.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지면을 파티클 밑에 두시고요. 여기서 지면을 3D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로테이션을 돌려서 이렇게 지면을 만들어줍니다. 살짝 밑에다가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지면이 만들어졌고, 파티클에서 이제 다시 에어가 아니라 바운스 옵션으로 바꾼 다음에 바운스 옵션으로 바꾸고, 여기 바운스 옵션으로 바꾸면 여기 밑에 바운스 속성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플로 레이어, 뭐 월 레이어 이렇게 있는데요. 즉 바닥 레이어를 어떤 걸로 해줄까? 지금 논이니까 없죠.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레드 솔리드 1을 설정해 주시면 얘가 이제 바닥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드 인피니트 플랜이면 뭐 그냥 끝없이 이 솔리드 좀 작게 해볼게요. 솔리드 작게 해주고, 그냥 끝없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게 해주는 거고요. 얘는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얘가, 아이고 표현이 안 되네. 잠시만요. 그러면 파티클을 수명을 늘려보면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보시면 파티클이 밑에 닿으면서 이렇게 통통통 튀게 됩니다. 통통통 튀게 됩니다. 너무 느리다. 그러면 좀 벨로시티를 높여보죠. 벨로시티를 200 정도로. 오케이. 이렇게 통통통 튀는 느낌을 줄 수가 있죠. 물론 지금 솔리드가 90%라서 그렇지, 이 솔리드를 로테이션을 살짝 뭐 기울여 이쪽으로 이쪽으로 기울여 주게 되면 뭐 파티클이 좀 더 앞쪽으로 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쪽을 이렇게 주게 되면 파티클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튀겠죠. 톡톡톡. 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피니트가 아니라 그냥 뭐 레이어 사이즈로 하시면 이 사이즈만큼만 물리 옵션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사이즈만큼만 여기는 튕겨나가서, 여기는 적용이 안 되죠. 이쪽은 이렇게 보면 착수 현상 때문에 적용이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고요. 바운스에도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바운스 뭐 이거 어마운트를 크게 해주시면 더 많이 튀고요. 바운스를 뭐 0으로 사실 해주면 안 튀는 거죠. 그냥 이렇게 뚝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물론 바운스에도 이 충돌 이벤트, 여기 지면과 충돌했을 때 바운스 말고 또 뭐 슬라이드로 해주시면 그냥 뭐 이렇게 딱 쭉 미끄러져 내려오게 할 수도 있고, 슬라이드 말고 뭐 스틱으로 하게 되면 딱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렇게 딱 붙게 되는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뭐 킬 같은 걸 하면 그냥 사라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니 한번 만져보시고요. 전 에어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그러면 뭐 피직스, 에미터, 파티클 이렇게 세 개를 알아봤네요. 이렇게 세 개를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파티큘러 플러그인의 또 꽃인 AUX 억스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잠시 파티클 사이즈를 좀 작게 할게요. 자, 파티클을 이렇게 해놓고 말 그대로 이제 이 부가적인 이 파티클, 이게 한 개의 파티클이잖아요. 각각 이 한 개의 파티클에 또 파티클이 하나씩 더 생기는 겁니다. 서브 파티클이 생기는 건데요. 이 메인 파티클에서. 자, 뭐 이제 한번 직접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AUX 시스템, 일단 에미트가 오프되어 있죠. 생성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일단 add bounce 이벤트, 즉 아까 바운스 옵션에서 만져뒀듯이 바운스를 하게 되면 이제 생기게 할 수도 있고 그냥 계속 생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 계속 생기게 할게요. 이걸 눌러주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기본적인 서브 파티클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생깁니다. 이렇게 이쯤 되면 이제 또 감을 잡으셨겠지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뜨는데요. 에미트 프로버빌리티는 이제 뭐 얼마나 자주 뜨게 할 것인가. 0이면 안 뜨겠죠. 뭐 이제 뭐 30%면 30%만큼 어떤 건 뜨고 어떤 건 안 뜨고 하겠죠. 전 100%로 할게요. 파티클 퍼 세컨드. 물론 이건 파티클 또 하나의 파티클이기 때문에 파티클에서 다뤘던 속성들이 또 다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해주면 이렇게 겹치겠죠. 겹쳐서 선처럼 보이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선처럼 보이게 하는 거 100으로 할게요. 그리고 라이프에서 이렇게 길이를 이렇게 길게 해줄 수도 있겠죠. 저는 1.5초로 해줄게요. 그 다음 타입은 뭐 바꿔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same as 메인 파티클과 같은 타입으로 해준다. 즉 지금 그냥 스피어로 돼 있죠. 스타로 해주면 지금 스타로 된 거죠. 색깔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스타로 된 거죠. 이렇게 하면 오케이 1초로 이렇게 조금 해주면 스타가 됐죠. 오케이. 다시 저는 그냥 메인으로 해줄게요. same as 벨로시티. 물론 파티클이 생기면서 벨로시티를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퍼지게 또 하나의 파티클 옵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슨 폭죽 터지듯이 이렇게 꼬리가 생기죠. 벨로시티 살짝만 줄게요. 10. 물론 사이즈도 정해줄 수 있고요. 사이즈 엄청 크게 할 수도 있고 사이즈 아주 작게 해줄 수도 있고 저는 멋있게 할 거니까 사이즈 2 정도로 할게요. 사이즈 오브 라이프 물론 있습니다. 저 이렇게 해주고요. 마지막에 없어지게 자연스럽게 없어지기 위해서 오파시티는 기본 50이고요. 오버라이프 있고요. 컬러 오버라이프 물론 있고요. 이렇게 컬러를 뭐 프롬 메인 해가지고 메인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저는 그냥 컬러 프롬 메인으로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훨씬 더 자연스럽죠.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가루 같은 게 떨어지는 느낌이 되죠. 무슨 전쟁 비행기가 막 플레어 같은 걸 뿌리듯이. 자, 그리고 뭐 그래비티도 따로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고요. 그래비티 뭐 적용시켜 보죠. 그래비티를 적용시켜 보면 뭐 파티클이 오히려 더 빨리 떨어지는 효과를 줄 수도 있겠죠. 파티클이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이런 느낌의 효과도 줄 수 있을 거고요. 0으로 해줄게요. 트랜스퍼 모드, 블렌딩 모드고요. 로테이트 스피드, 로테이션을 얼마나 빠르게 해줄 것인가인데 저는 지금 로테이션이 안 나와 있네요. 패드 값도 물론 줄 수 있고요. 컨트롤 프롬 메인 파티클스 이거 만져보시면 뭐 대충 아십니다. 뭐 파티클이 예를 들어 이게 좀 뭐 적용이 돼 있으면 메인 파티클이 이쪽으로 가면 서브 파티클들도 좀 이쪽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메인 파티클이 이쪽으로 가면 서브 파티클들도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되는 거고 이게 크면 클수록 이게 퍼지는 이 영향을 받는 강도가 더 커지겠죠. 오케이 이런 뜻이고요. 5 정도로만 해줄게요. 피직스도 또 따로 해줄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윈드를 얼마나 아까 피직스에서 설정해줬던 윈드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그냥 뭐 영어만 할 줄 아신다면 쉽게 알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랜덤도 해줄 수 있고요. 자, 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제일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설명을 해 드린 거죠. 사실은 이렇게 이 정도만 하시면 일단 제일 기본적인 파티클 만드는 방법을 다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오케이 이 파티클들을 좀 더 응용을 해보는 방법들을 파티큘러를 응용을 해보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월드 트랜스폼 통해서 이렇게 뭐 기본적인 트랜스폼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로테이션 이렇게 로테이션 시켜줄 수 있죠. 이렇게 로테이션 저는 초기화해 두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몇 가지 옵션들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무슨 사각형이 하나 있고 얘가 작은 사각형이 하나 있고 얘가 뭐 대충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다 막 이렇게 막 여기 일로 가고 막 일로 가고 막 일로 가고 이렇게 막 아이고 실수 이렇게 놀고 있다 아이고 왜 이러냐 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로봇 크로스 타임 해주고요. 오토 베지어 말고 인터폴레이션에서 오토 베지어로 해주고 오케이 됐다.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하나 놀고 있다. 너무 느리다. 2초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사실 이 사각형에 맞춰서 파티클들이 뿜어져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럼 일단 우리가 배운 걸 사실 2주차 때 배운 걸 활용을 해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익스프레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파티클 안에서 에미터에서 우리가 이제 만져줘야 되는 건 그거니까 이거는
파티클 세컨드는 없애줄게요. 우리가 만져줘야 되는 건 포지션이니까 이 포지션을 우리가 만져주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여기 이 포지션 XY를 Alt 클릭해서 익스프레션 활성화시키고요. 여기서 뭐 이거 페어런트, 익스프레션 페어런트를 여기다가 해주시면 사실 쉽게 되죠. 쉽게. 스케일 좀 더 줄여볼까요? 좀 더.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쉽게 되죠. 쉽게. 이 상태에서 좀 더 이게 따라가는 느낌을 주려면 일단 지금 그래비티 속성이 적용되어 있어서 일단 문제죠. 그 전에 일단 디렉셔널로 돼 있어 가지고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게 문제겠죠. 일단 이거 유니폼으로 바꿔주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따라가는 파티클이 이렇게 딱 생성이 되죠. 이렇게 지금 벨로시티 너무 세죠. 벨로시티 50으로 줄여주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따라가는 게 되죠. 여기서 이제 벨로시티 프롬 모션도 좀 주면 이제 10% 정도 하면 이제 좀 더 따라가는 느낌 이렇게 쭉 생성이 되죠.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지만 폭죽 같네요. 무슨 해줄 수도 있겠지만 만약 내가 좀 더 도형이 많다, 도형이 한 5개, 6개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초기화를 시켜줄게요. 초기화 이거 시켜주고 아이고 오류 났죠. 자 다시 초기화 시켜주고 익스프레션 없애주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에미터 타입을 포인트가 아니라 라이트스로 바꿔주면 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설명해 드렸죠. 애프터 이펙트에서 우리가 라이트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라이트를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라이트 1. 그럼 이 라이트를 따라서 파티클이 생기게 한다. 즉 라이트가 여러 개면 뭐 2개, 3개 정도면 뭐 이렇게 3개에서 파티클이 동일한 속성의 파티클이 생기게 한다라는 옵션이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한번 이 에미터 타입을 이 상태에서 라이트 이렇게 적용시켜보면 물론 지금 안됩니다. 왜냐하면 파티큘러의 옵션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 라이트 에미터스, 라이트 네임 스타트 위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라이트 네임이 이걸로 시작이 되어야지 적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에미터라고 라이트 네임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라이트 1, 2, 3니까 안 되는 거였죠. 그럼 이거를 에미터 1, 에미터 2, 에미터 3로 하게 되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 라이트 3개에서 이렇게 지금 적용이 안 된 이유는 에미터 사이즈 때문이죠. Z가 너무 커져 있죠. Z를 0으로 하고 사이즈를 0으로 하게 되면 이제 점에서 생기는 것 같겠죠. 이 에미터 사이즈가 적용이 되거든요. 라이트에서는 박스로 해주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키우면 이런 식으로 뭐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전 000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라이트 3개에서 이렇게 각기 3개에서 파티클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라이트 뭐 옮겨주시면 바꿔줄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뭐 이 라이트를 뭐 다른 뭐 쉐이프 레이어에다가 뭐 페어런팅 시킨 다음에 이 라이트를 옮겨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Z값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Z값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브젝트를 움직이실 때. 자,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파티클을 생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포항에서 불꽃 축제를 했는데 저는 보러 가지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헛소리였네요. 자, 그러면 다시 포인트로 해줄게요. 이거 3개만 알면 됩니다. 사실 포인트 박스, 뭐 스피어, 그리고 뭐 라이트 정도만 알면 됩니다. 다른 건 거의 쓸 일 없어요. 자 그러면 파티큘러 오케이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 말고 그러면 이제 파티큘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상을 보면 이런 영상이 있죠. 뭐 막 A, 알파벳 A, B, 막 C, D가 엄청 많이 무수하게 많이 이렇게 위로 쭉쭉 올라가는 영상, 멋있게 올라가는 영상이 있죠. 이것도 물론 하나하나 키프레임을 잡아준 게 당연히 아니라 파티큘러로 작업을 해준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파티클들 일단 옥스 시스템 꺼줄게요. 꺼주고 이 파티클이 하나하나의 파티클이 문자 알파벳으로 치환이 된다면 그 표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러면 일단 파티클 옵션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그 파티클 타입을 문자로 적용을 시켜줘야 될까요? 여기서 텍스트를 물론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 뭘 하면 되느냐? 바로 이 스프라이트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거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비활성화되어 있던 텍스처란이 뜨는데요. 여기서 텍스처 누르고 레이어에서 뭐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있죠. 즉 어떤 레이어를 이 파티클로 쓸 것인가 라는 항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단 문자 이펙트, 문자 파티클을 넣기 전에 일단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게요. 즉 레이어, 우리가 파티클로 쓸 레이어를 하나 만들게요. 뭐 플러스 01 하고, 그리고 픽셀은 작은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파티클이 1초에 100개 생긴다 하면 10초에 거의 1000개가 생기는데 1000개의 레이어가 다 픽셀이 크면 컴퓨터에 많은 과부하가 걸리게 될 거고 렉이 많이 걸리게 될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작업을 하기 매우 힘들게 될 겁니다. 파티큘러나 나중에 가르쳐드릴 플렉서스는 꽤나 그 사양을 많이 잡아먹어서 렉이 좀 많이 걸리는 이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한 15초? 15초로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여기 플러스 하나 생겼죠? 여기다가 텍스트로 플러스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플러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게 되면 오케이. 자, 이제 밖에 나와서 얘를 이 파티클이 있는 곳에다 끌어다 놓은 다음에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파티클에서 아까 파티클 옵션에서 지금 스프라이트 되어 있죠? 여기서 레이어에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 플러스 01을 하면 되겠죠? 플러스 01을 하게 되면 지금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사이즈를 좀 많이 키워보면 플러스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플러스 레이어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일단 없애줄게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강력한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플러스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재미가 없다. 이 플러스가 돌아가게 하면 어떨까 하면, 이거는 파티큘러 옵션에서 만져주는 게 아니라 이 파티클이 된 컴포지션에서 만져주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파티클이 된 컴포지션 안에서 어떤 키프레임이나 모션을 주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강력한 기능이고요. 여기서 그러면 뭐 이제 지금 세팅해주고 로테이션 뭐 타임으로 할게요. 타임 뭐 아이고 실수, 타임 뭐 60으로 하면 이렇게 쭉쭉 돌아가겠죠. 60 너무 느리다. 120으로 하면 쭉쭉 돌아갔죠. 이 상태에서 이제 밖에서 보면 파티클들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죠? 훨씬 뭔가 멋진 영상이 만들어졌네요. 아, 근데 이제 아까 제가 항상 말하던 바리에이션이 없죠. 다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냥 이 컴포지션 플러스 컴포지션 레이어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만약 파티클을 여기 타임라인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다 라는 건데, 무슨 뜻인지 모를 겁니다. 이제 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서 파티클 옵션에서 이제 레이어를 정해줬으니까 이 밑에 타임 샘플링 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즉 이거는 커런트 타임, 현재 시간에 있는 이 레이어 플러스 1에 있는 거를 보여준다, 파티클로 란 뜻인데, 즉 지금 자세히 보시면 살짝 X 모양으로 지금 돌아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즉 현재 시간에 있는 이 컴포지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라는 뜻이죠. 제일 기본적으로 타임 샘플링의 커런트 타임은. 그럼 이걸 이제 눌러보면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또 이해가 될 겁니다. 스타트 에퍼스 딱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준다? 한 바퀴 돌려준다. 컴포지션 지금 15초짜리 컴포지션을 한 바퀴 돌려준다. 루프 계속 15초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루프를 시켜준다. 스트레치 뭐 여기 뭐 라이프에 맞춰서 천천히 늘려준다 하고, 이제 중요한 거 랜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해가 딱 되실 수 있는데, 랜덤 루프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랜덤 루프를 하게 되면, 자 이제 다 다른 느낌의 파티클들이 바리에이션이 다양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생겼는데요. 즉 여기서 이 컴포지션 안에서 아무 곳에서 생성이 될 때, 파티클 하나가 생성이 될 때 뭐 하나는 여기서 생성이 되고 하나는 여기서 생성이 되고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막 되다가 계속 루프 해주게 되는 거죠. 즉 이렇게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랜덤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스틸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 어떤 한 구간에서 멈춘 이렇게 파티클이 생기기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타임 샘플링을 이용해 주시면 유용하게 파티클, 자기가 원하는 파티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랜덤 플레이 원스 말고 루프로 해주고, 여기서 파티클을 얘를 3D화 시켜서
로테이션을 이쪽으로도 돌게 한다면 타임 곱하기 120 이런 느낌의 파티클을 이렇게 이제 3D 느낌으로 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죠. 여기서 팁만 드릴게요. 이게 3D 느낌이 거의 안 나는 이유는 이거를 그냥 2D 판때기를 제가 그냥 돌려놨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컨트롤 D 해서 플러스를 하나 더 만듭니다. 이건 팁이에요. 로테이션에서 이걸 없애주고 얘를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일단 밑으로 한 바퀴 90도 돌린 다음에 페어런트 해줄게요. 그러면 일단 약간 3D 같아졌죠. 이렇게 하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여기 색깔도 살짝 바꿀까? 색깔도 살짝 바꿔보면 오케이. 아, 이렇게 하시면 에이 별로다. 색깔 바꾸지 말자. 이렇게 하시면 자, 이제 훨씬 더 3D 같은 느낌의 자, 파티클이 형성이 됩니다. 3D 공간에서 회전하는 느낌의 3D 앞선 같은 것들이 쭉쭉쭉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팁을 살짝 드렸습니다. 3D 만드는 팁을.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여기서 이제 텍스처를 이렇게 만들어서 원하는 파티클을 만드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본론으로 돌아가서 알파벳을 만드는 방법 또 사실 이제 좀 머리가 좋으시면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즉 이 파티클을 만져주면 되는 건데요. 일단 플러스 02를 삭제시켜주고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캐릭터의 char 15초 해주고 일단 좀 작은데 200으로 해줄게요. 좀 렉이 걸리더라도 여기서 일단 A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A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그러면 이제 뭐 0초일 땐 A고 뭐 1초일 땐 B고 2초일 땐 C고 3초일 땐 D고 4초일 땐 F, G, H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가 했던 방법을 하면 막 A가 뜰 때도 있고 B가 뜰 때도 있고 막 C가 뜰 때도 있으니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뭐 막 하나하나 이렇게 스플릿 해가지고 막 얘는 B 이런 식으로 물론 만들어 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말고 좀 더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애니메이션 이 텍스트를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일단 이거는 4주차 때 얘기를 해드릴 내용이긴 했는데 일단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탭에 들어가서 여기 애니메이트 텍스트에 들어가 보시면 밑에 캐릭터 오프셋 또는 캐릭터 밸류가 있습니다. 저는 캐릭터 오프셋을 만들어 줄게요. 캐릭터 오프셋이 뭐냐면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속성이 하나 생기는데 여기서 캐릭터 오프셋 여기 키프레임 보이시죠? 이거를 만져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바뀌는 이펙트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살짝 원리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자면 이렇게 아스키 코드란 게 있거든요. 아스키 코드 어떻게 쓰더라? 아스키 코드란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A, B, C, D 이렇게 있다면 컴퓨터 상에서 얘네들을 저장시키는 주소값이란 게 있어요. 뭐 얘는 뭐 101번, 얘는 102번, 뭐 얘는 103번, 얘는 104번 이런 게 있는데요. 즉 이 캐릭터 오프셋은 이 뭐 101에서 104 이렇게 쭉 오프셋을 시켜주면 ABCD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즉 이거를 활용한 겁니다. 너무 자세하게 이해를 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냥 캐릭터 오프셋을 만져주면 바꿀 수 있구나 정도로 알아둡시다. 어쨌든 얘를 키프레임 줘서 이렇게 쭉쭉 15초 동안 적당하게 돌리도록 하면 이렇게 ABCD, FG 이렇게 뜨게 되죠. 살짝 크죠? 살짝 크죠 지금. 안 잘리도록 조심해서 이렇게 쭉쭉쭉 생기게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아까 캐릭터 이거를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쭉쭉 바뀐 걸 내려온 다음에 파티클에서 레이어 레이어를 캐릭터로 해주고 그 다음에 타임 샘플링을 뭘로 해주면 되겠습니까? 루프로 하면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막 아이고 이거 실수. 매트릭스처럼 사이즈가 작다. 사이즈 크게 해줄게요. 사이즈 크게 해주고 얘 박스로 해줄게요. 박스로 해주고 X 이렇게 늘리고 Z 좀 이렇게 늘려서 00 해주고 오케이. 이렇게 Z 늘려서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주겠습니다. 지금 말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겠죠. 매트릭스 같은 거 이렇게 주르르르르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이제
이거를 랜덤 루프가 아니라 랜덤 스틸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 이제 글자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둥둥 떠다니는 파티클을 만들 수 있게 되죠. 아주 쉽습니다. 이해만 조금 잘하시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죠. 이제 이 상태에서 얘를 밑으로 내리고요. 밑으로 내리고 뭐 바람을 줄까요? 윈드 피직스 들어가서 윈드를 위쪽으로 어떻게 Y를 위로 이렇게 쭉쭉, 그리고 X 사이즈 좀 늘려서 이렇게 해주시고 파티클도 좀 더 많이 100개 정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Z 사이즈를 이렇게 하면 원근감이 생기게 되겠죠. 좀 더 앞에서 생기는 것도 있을 거고 좀 더 뒤에서 생기는 것도 있을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파티클들이 영어로 이렇게 뜨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손쉽게, 전혀 어렵지 않죠. 이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 하면 거의, 여기 로테이션도 있죠. 여기 이런 식으로 스프라이트를 하게 되면 로테이션 옵션이 또 뜨게 되는데요. 팁이에요. 오리엔트 투 모션이 뭐냐면 이 모션의 방향에 맞춰서 로테이션이 된다. 딱 해보시면 그냥 감이 오실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람으로 인해서 어떤 포지션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뭐 사각형이 막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이렇게 따라서 되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이 이렇게 되게 되는 거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또 막 완전히 더 멋진 파티클 이펙트가 생기게 되죠. 로테이션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직접 이렇게 키프레임 줘서 줄 수도 있고요. 랜덤 물론 줄 수도 있고요. 로테이션 랜덤. 이런 식으로 멋진 파티클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쯤 돼서 이제 파티큘러를 이 정도 쓰셨으면 또 파티큘러 플렉서스의 정말 강력한 기능이 뭐냐, 바로 애프터 이펙트의 카메라와 연동이 된다라는 건데요. 무슨 뜻이냐, 애프터 이펙트에서 내가 카메라를 만들 수 있잖아요. 3D 카메라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파티큘러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게 되면, 파티큘러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이 카메라를 움직이면 이 파티큘러도 현실 공간처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카메라를 쓰는 팁도 약간 드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일단 애프터 이펙트에서 카메라를 하나 생성을 할게요. 기본적인 옵션은 프리셋에서 50mm. 50mm 아시죠? 철기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가장 사람의 눈의 뭐냐, 원근감과 비슷한 렌즈 50mm, 풀프레임 기준 50mm 카메라를 하나 만들면, 자, 일단 뭐 변한 게 없죠. 왜냐면 기본 에펙도 50mm니까.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그냥 여기서 쓰시는 게 아니라, 물론 카메라를 그냥 여기 카메라 옵션에서 트랜스폼해서 뭐 포인터 쓸 수도 있는데 이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쓰면 좋냐면 컨트롤러를 하나 만드는 거죠. 뭘로? 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 얘를 3D화 시킵니다. 왜냐면 카메라는 3D 공간 안에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카메라를 널에다가 페어런팅 시켜주면 이제 이 널이 컨트롤러가 되는 겁니다. 카메라에 이 널을 움직여주면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뭐 널을 로테이션 시켜줘도 이렇게 딱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카메라를 써가면서 이제 타임 쓰지 말자. 키프레임 주자 그냥. 이렇게 막 한 바퀴 돌게 하면 훨씬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돌면서 쭉쭉쭉쭉쭉 이렇게 한 여기서부터 재생하죠. 오케이. 훨씬 더 멋진 영상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카메라를 이용하면. 파티큘러와 카메라는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카메라와 파티큘러와 나중에 가르쳐 드릴 플렉서스를 이용하면 효과적인 공간감 연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카메라에 있는 DOF, Depth of Field, 즉 아웃포커싱 기능도 이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초점 거리에 맞춰서 나머지는 아웃포커싱 시켜주는 기능. 그게 뭐냐면 여기 렌더링에서
여기 있다. 뎁스 오브 필드 보시면 기본적으로 카메라 세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카메라 세팅이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봅시다. 카메라에 들어가서 여기 트랜스폼 말고 카메라 옵션에 들어가 보시면 뎁스 오브 필드라는 항목이 있죠. 이게 오프돼 있죠. 지금 이제 온을 시켜주면 이제 온을 시키고, 에퍼처는 이제 조리개죠. 조리개를 넓히면 뭐다? 블러가 더 많이 되죠. 조리개를 좀 넓혀보면, 크게 해보면, 자, 렉은 물론 더 걸리겠죠. 이제 보면 초점이 맞는 곳에만 이렇게 뚜렷해지고 나머지는 블러 처리가 되면서 훨씬 더 현실적인, 사실적인 모션 그래픽이 되었죠. 이런 느낌으로 훨씬 더. 물론 DOF 말고 모션 블러도 줄 수 있습니다. 모션 블러 그냥 온 해주시면 셔터 앵글이 있는데요. 이거는 셔터 스피드가 아니라 셔터 앵글인데 이거는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관둡시다. 지금은 스피드가 느려서 크게 안 느껴지겠지만 지금 모션 블러가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모션 블러는 꺼주도록 할게요. 렉이 걸리니까. 자,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멋있네요. 이렇게 공간 안에서 이렇게 동동 떠다니는 모션을 만들 수 있게 되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게 만약에 좀 더 공간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얘가 세 번째 응용 방법, 세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이제 텍스처가 아니라 이제 먼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얘가 그냥 먼지를 이렇게 화면에 둥둥 떠다니게 함으로써 공간감을 쉽게 표현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카메라를 살짝 움직여 줌만으로도 우주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겠네. 별들을 무수하게 많이 박아놓는 걸로. 자, 그럼 해볼게요. 일단 이거 캐릭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파티클에서 파티클 타입 들어가서 스프라이트가 아니라 스피어로 해줄게요. 먼지로 할 거니까. 멋있다. 멋있진 않네요. 사이즈 먼지니까 아주 작게, 좀 더 크게 할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3으로 해주고요. 컬러를 정해주죠. 이거는 컬러를 라이프 컬러를 이렇게 오케이 해주시고, 오케이 됐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먼지는 그냥 둥둥 떠다녀야 되니까 벨로시티가 일단은 높으면 안 되겠죠. 벨로시티 에미터에서 조절해줘야겠죠. 벨로시티를 일단 10 정도로만 해주고요. 그리고 바람도 그렇게 불 필요는 없죠. 먼지니까 P6에서 바람 뭐 10 정도로만 해줄게요. 이렇게 되면 안 나오는 이유는 지금 포지션 XY가 밑에 있기 때문이죠. 여기 중간에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사실 뭐 로테이션 시켜주면 이렇게 공간감을 적당하게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이렇게 말고 좀 더 우주 같은 느낌을 내려면 박스 크기를 넓혀주시면 되죠. 일단 이렇게 넓혀주고요. Z값으로도 공간감을 위해서 쭉쭉 넓혀줍니다. 쭉쭉 공간감을 위해서 쭉쭉. 그리고 한 200 정도, 좀 더 많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수명을 좀 늘려줍니다. 좀 오랫동안 켜져 있어야 되니까 충분한데 한 30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30초 너무 길다. 15초. 왜냐면 수명에 따라서 이게 오페시티랑 달라지니까. 중요한 게 파티클이 먼지가 계속 끊임없이 생길 리는 없으니까 한 번 생기고 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키프레임을 이용하면 되죠. 파티클 퍼 세컨드. 처음에 그냥 딱 한 번 생기게 하고 그냥 없애는 거죠. 처음에 한 일십, 백, 천만, 만 개 정도 생기게 하고 몇 프레임 후에 0으로 해서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파티클이 이렇게 하나 생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모션을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로테이션 적당하게 한 바퀴 돌려준다던가 이렇게 좀 살짝 먼지가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싫으면 그냥 윈드를 없애면 되죠. 윈드를 그냥 0으로 해주면 되죠. 0으로 해줄게요. 해주고 보면 이제 거의 완전히 먼지 같은 느낌이 들죠. 우주 같은 느낌도 들 거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살짝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 우리가 좀 더 엄청나게 많은 우주를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파티클을 완전히 만 개가 아니라 10만 개, 10, 100, 1000만, 다시 10, 100, 1000만, 10만 개로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금 파티큘러가 시뮬레이션 옵션이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가 꽉 차서 그렇습니다. 메모리 없애는 방법, 초기화시키는 방법, 에디터에서 퍼지 들어가서 all 메모리 해주시면 메모리가 한번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상 작동하게 되네요. 자, 다시 이렇게 살짝 눈보라 같은 느낌도 드는데 파티클 수명 높여줄게요. 계속 바꿔서 미안한데요. 일단 높여줄게요. 오케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사실 다 좋은데 카메라가 이렇게 있을 때 카메라가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있으면 파티클이 만약 카메라랑 엄청 많이 붙어버리면 별 필요 없는 파티클임 아니 정말 작은 파티클임에도 불구하고 화면상에서는 엄청 크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데요. 그러면 파티클을 가까이 있는 거는 좀 덜 보이게 하고 멀리 있는 것도 좀 덜 보이게 하는 뭐 여기 있는 것만 이 정도 거리에 있는 것만 보이게 하는 옵션이 있을까? 물론 있습니다. 파티큘러에서 보이게 하는 옵션, 즉 비지빌리티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몇 개 있는데요. 만져보시면 단박에 파악이 될 겁니다. 일단 지금 니어 베니쉬 이거를 넓혀보면 좀 느껴지네. 이게 블러가 되고 크기가 크다는 거는 카메라랑 가까이 있다는 거죠. 즉 얘를 크게 해주면 이 니어, 이 960 픽셀 안에 있는 파티클들은 없애준다, 안 보이게 해준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뭐 페이드 아웃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냥 베니쉬가 아니라 정말 가까이 있는 거는 베니쉬를 해주고 뭐 한 100 정도 안에 있는 건 베니쉬를 해주고 조금 애매하게 가까이 있는 거는 페이드 아웃을 해준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물론 여기 파 베니쉬, 파 스타트 페이드도 있습니다. 이렇게 낮춰주면 뭐 1100보다 멀리 있는 건 없애준다 라는 뜻이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좀 더 파티클 정리가 되죠. 지금 너무 파티클이 크다. 사이즈 작게 해주고 좀 더 파티클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더 멀리 해주면 파티클 거의 안 보이겠죠. 이렇게 하면 좀 더 플랫한 느낌이 될 것 같네요. 자, 이런 느낌으로 먼지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먼지 속에 떠도는 이런 느낌을 표현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뭐 로테이션이 아니라 얘를 포지션을 줘서 이렇게 쭉 하면 포지션 포지션을 쭉 하게 되면 좀 힘드네요. 이렇게 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의 모션도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베니쉬 되죠. 페이드 아웃 되면서. 오케이,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티큘러를 이용하시면 효과적인 공간감 창출, 공간감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사 파티큘러 오케이, 뭐 에미터, 뭐 원근감, 스프라이트, 뭐 물리, 오케이, 웍스, 뭐 먼지 만들기, 라인 애니메이션. 그리고 아까 억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라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까먹고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쉬운 거니까 뭐 지금 이쯤 됐으면 이제 뭐 아실 법도 한데, 아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뭐 아까 본 것처럼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느냐는 쉽죠. 솔리드 하나 만들어져 있죠. 여기서 파티큘러 적용시키고, 파티큘러 여기서 뭐 귀찮으니까 일단 원래대로라면 어떤 오브젝트 하나를 만들었을 때 모션을 주겠지만 지금은 좀 귀찮기 때문에 그냥 이거 포지션을 이용해서 키프레임을 제가 줄게요. 적당하게. 여기서 뭐 바깥에서 시작해서 0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쭉 들어오게 되는 거 한번 뭐 곡선 한번 그어주죠. 로버 크로스 타임 해주고 이렇게 쭉 들어오게 할 때 라인이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따라오는데 얘가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뭐 어렵지 않죠? 파티클을 일단 얘가 안 퍼지게 해야겠죠? 라인처럼 보이게 하려면. 그럼 에미터에서 벨로시티를 0으로 해줘야겠죠? 그럼 벌써 일단 라인이 하나 생겼죠? 라인 좀 더 밀도를 높여서 좀 더 라인 같이 생겼죠? 라인 너무 굵으니까 라인을 뭐 한 3 정도 해서 이 정도로 하자.
자, 이 상태로만 해도 사실 라인 이펙트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모션이 지금 벨로시티 프로 모션이 20%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0으로 해주면 자, 라인이 하나 이렇게 쭉 생기게 되죠. 이 정도만 해도 사실 거의 성공이죠. 뭐 라인 임팩트. 자, 이 상태에서 좀 더 멋있게 해주려면 이제 얘 사라질 때 좀 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면 되겠죠. 사이즈 오브 라이프를 해주면 자, 훨씬 이렇게 멋진, 지금 밀도가 너무 적네요. 밀도를 좀 더 400 정도로. 오케이. 훨씬 뭔가 유연한 느낌의 라인 이펙트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이제 얘가 이거 뭐 원래 실제 오프라인에서는 안 그렇게 들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예를 들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뻥 터지는 거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이거는 파티큘러를 두 개를 쓰면 되죠. 하나는 그냥 이렇게 라인 쭉 가는 파티큘러고, 하나는 또 하나는 이렇게 파티클 이거를 키프레임 이용해서 이렇게 쭉 가다가 똑같은 거 하나 만들고요. 벨로시티를 좀 다르게 하면 되겠죠. 쭉 가다가 여기서 몇 초에서 펑 터지게 하는 거, 벨로시티 이거 키프레임 줘가지고 따닥 해주고, 또 가다가 여기서 펑 터지게 해주는 키프레임 또 하나 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이 터지는 파티클을 하나 만들고요. 선 파티클을 하나 만들고, 똑같은 걸 하나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를 해주고, 이거는 이제 퍼져나가야 되니까 벨로시티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벨로시티가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게 파티클 1이면 이거는 파티클 2잖아요. 2. 그럼 이거는 AUX겠죠. 옥스 시스템. 즉 파티클 2는 옥스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파티클 2에는 AUX를 제가 적용을 시켜 주겠습니다. 적용을 시키고 빠르게 할게요. 간단하게 설명 없이. 적당히 라이프 0.5초, 사이즈 2, 좀 더 많이 200 정도 해주고, same as 점점 사라지고, 컬러를 컬러 from main 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뭐 사실 그런 거죠. 이제 키프레임을 적용시켜 주면 되는 거죠. 파티클 2를, 파티클 이퍼 세커를 뭐 여기 뭐 얘가 여기 올 때까지는 0이고 여기서 뭐 한 100, 한 500으로 한번 터져주고 좀 가서 천천히 0으로 줄어들게 하면 사실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어차피 기본적인 포지션은 얘랑 똑같이 움직이니까 벨로시티 프롬 모션을 주면 앞쪽으로 이렇게 터지는 모션이 만들어지겠죠. 쭉 우리가 원하던 이런 쭉 모션. 그래서 뭐 또 계속 나아가서 미안한데요. 피직스에서 뭐 에어에서 스핀 또 주면 좀 더 멋있게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 상태에서 카메라랑 DOF 주고 먼지 만들어주고 적당히 섞어주면 어떻게 이렇게 감각적인 영상을 얼추 따라할 수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파티큘러를 이용해서 이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설명한 겁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뭐 이 정도 하고요. 파티큘러는 오케이, 이 정도 하고요. 그럼 이제 파티큘러를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제 플렉서스를 가르쳐 드려야겠죠. 근데 사실 물 좀 마실게요. 플렉서스는 파티큘러랑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 거의, 물론 회사는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면 되는데요. 오히려 파티큘러보다는 매우 쉽습니다. 왜냐면 플렉서스가 뭐냐면, 일단 영상을 한번 보고 와야겠네요. 자, 이거 말고 일단 플렉서스가 뭐냐면, 보시면 뭐 대충 이런 거, 이런 막 기하학적인 도형 같은 거, 이런 선 연결돼 있고 이런 게 플렉서스인데요. 이거는 막 뭐 생성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오브젝트를 생성시키는 거라서 그렇게 옵션이 많지도 않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플렉서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플렉서스 일단 똑같습니다. 솔리드 하나 만들고 적당하게 하나 만들고 이펙트에서 로우 바이트에서 만든 거거든요. 여기서 플렉서스 누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옵션이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차근차근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자, 크게 보시면 이펙트가 3개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플렉서스 툴킷과 플렉서스 포인트 렌더러. 사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없습니다. 원래는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플렉서스 렌더를 직접 해주는 어떤 걸 뭐 해주고 하는 거 DOF 여기도 있죠. 자, 일단 플렉서스 툴킷에서 여러 가지를 애드를 할 수 있어요. 추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지오메트리, 이펙터, 렌더러 이렇게 3개를 추가시킬 수가 있는데요. 지오메트리는 지형이죠. 말 그대로 어떤 모양을 생성을 시킬 것인가, 뭐 공 모양, 구 모양을 생성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뭐 큐브 모양을 생성을 시킬 것인가, 뭐 이런 걸 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펙터는 이 생성된 모양에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 막 얘를 찌그러뜨릴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이펙터들이 있고요. 렌더러는 이 생성된 곳에 뭘 렌더, 즉 우리 눈에 보이게 해주는 거, 뭐 점이나 라인 같은 것들을 만들어 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오케이. 이제 기본 됐으니까 그럼 지오메트리에 뭐가 있는지 봅시다. 여기 오른쪽 눌러보시면 레이어, 패스, 오브젝트, 프리미어, 인스턴스 이렇게 있는데요. 크게 우리가 패스랑 이거 2개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일단 지금은 일단 패스 말고 일단 이 프리미티브스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를 잘 못하니까 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거를 눌러보시면 뭔가 하나가 더 생성이 됩니다. 오브젝트가 하나 생성이 된 거죠. 타입 정할 수 있죠. 타입 지금 큐브 또는 스피어도 있는데 일단 큐브를 저는 할게요. 큐브를 하고 뭐 요 큐브 안에 들어가 보시면 뭐 X 포인트, Y 포인트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렌더러가 없기 때문에 모양만 정해져 있고 지금 렌더러가 없기 때문에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렌더러도 해줄게요. 즉 눈에 보이게 해주는 거, 뭐 어떤 거 여러 가지 있죠. 포인트, 라인, 뭐 페이셋, 뭐 트라이앵귤레이션, 뭐 빔. 포인트는 점이고요. 라인은 선이고요. 이거는 면이고요. 이거는 삼각면이고요. 이거는 빔입니다. 빔은 라인과 뭐가 다르냐면 라인과 빔은 점과 점 사이에 이어주는 건데 라인은 그냥 이렇게 이어주는 거 직선인 반면에 직선이 아니죠. 이렇게 이어주는 거인 반면에 빔은 이렇게 막 이렇게 쭉 빔을 쏘듯이 갈 수 있게 해줍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됐고 렌더를 해서 일단 포인트를 먼저 생성을 해줄게요. 포인트 이렇게 생성해 주시면 여기 큐브 모양 도형이 삼각 입체 도형이 하나 생기죠. 포인터죠. 이거 포인트.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큐브에서 X 포인트 즉 X 또 XYZ 나오죠. XYZ 나오는데요. 이 X 포인트 뭐 개수 뭐 이렇게 정해줄 수 있고 Y 정해줄 수 있고 Z 이렇게 정해줄 수 있는 겁니다. 쉽습니다. 지금 10개인데 뭐 2개로 해주면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이나? 이렇게 안 보일 수도 있는 이렇게 2개 이렇게씩 생성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뭐 일단 뭐 10개로 해줄게요. 그리고 뭐 QV 길이 뭐 가로 세로 높이 뭐 이런 거 다 정할 수 있고요. 이거 누르면 X 이렇게 X 퍼지죠. X Y 늘리면 Y 퍼지죠. 이렇게 Y Z 누르면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퍼지죠. 이렇게 쭉쭉. 자, 이 상태에서 X 포인트 늘리면 X 개수가 이렇게 쭉 늘어나죠. 쭉 만져보시면 압니다. 뭔지. Y는 Y가 쭉 늘어나고. 저 10개로 할게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 이거는 무시해 주시고 트랜스폼을 들어가 보시면 컬러 정해줄 수 있죠. 뭐 컬러 당연히 정해줄 수 있고요. 오페시티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오페시티 80%. 끝입니다. 그냥 모양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렌더러 포인트 들어가 보시면 포인트 사이즈 파티큘러랑 비슷하죠. 포인트 사이즈 이렇게 정해 주실 수 있고요. 좀 잘 보이게 5 정도로 해줍시다. 캐스케일 프롬 버텍스는 넘어갑시다. 일단 지금 좀 힘드니까 오프셋 이렇게 만져줄 수 있고요. 오프셋 Y, Z 이렇게 만져줄 수 있고요. 텍스처 스프라이트 이게 뭐겠습니까? 스프라이트 아까 말해준 것처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컴포지션 또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플러스 만들어져 있네. 얘 만들어서 얘를 플러스 어딨냐 여기 플렉서스에서 이거를 해주시면 플러스로 그냥 이걸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잘 안 보여. 사이즈 키워보면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파티큘러랑 거의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자, 저는 일단 그냥 원래대로 점으로 하겠습니다. 점으로 하고요. 포인트 사이즈 좀 줄여주시고
자, 그렇고요. 뭐 끝입니다. 사실 포인트 그냥 포인트 이렇게 만져줄 수 있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냥 이 상태에서 한번 라인도 추가시켜 볼까요? 렌더러에서 라인을 추가시키면 아무것도 안 뜨죠. 왜냐하면 일단 맥스 넘버 오브 버틱스 투 서치 한 점당 라인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이 여러 개 있으면 뭐 한 개만 이을 것인가, 뭐 두 개를 이을 것인가, 뭐 세 개, 네 개 이런 거고요. 10개는 좀 많을 것 같으니까 한 5개로 할게요. 맥시멈 디스텐스 때문인데 지금 100 이상, 다 100 이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맥시멈 디스텐스를 늘려주시면 점점 이렇게 선이 생깁니다. 라인이. 자, 이렇게 맥스 넘버 줄여주시면 이렇게 조금만 생기죠. 3개, 3개로 하면 이렇게 되고 막 5개, 막 6개로 해주고 막 이렇게 완전 늘리면 막 대각선으로 이렇게 생기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리고 뭐 오페시티 오버 디스텐스 말 그대로 대충 뭔지 알겠죠? 이제 이거 나오면 파티큘러 때 배웠으니까. 뭐 라인 굵기도 이렇게 정해줄 수 있고 라인 굵기 멋있게 1로 해주겠습니다. 라인도 뭐 이렇게 멀면 이렇게 좀 안 보이게 해줄 수 있고요. 쉽습니다. 이거 뭐 별거 아니고 이거는 뭐 별거 아니고 이 정도만 알면 됐고. 그럼 뭐 포인트랑 라인 일단 생성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밋밋하니까 이걸 모션을 어떻게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상태에서는 그냥 뭐 여기 큐브 트랜스폼에서 뭐 막 로테이션 이렇게 정도만 못 줄 것 같은데 조금 재미가 없죠. 이거는 로테이션 이렇게 되어 되고 이렇게 막 Z 이렇게 변경시킬 수 있죠. 잘 보려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줄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모션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이펙터를 하면 되겠죠. add 이펙터. 효과적인 이펙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노이즈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플렉서스는 노이즈를 통해서 재밌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노이즈 넣어주시면 일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앰프 값이 어마운트가 없으니까 노이즈 어마운트를 늘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일그러지죠. 이렇게 쭉쭉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감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랜덤한 파티큘러는 좀 뭔가 일정하게 정해진 느낌이라면 얘는 좀 랜덤하게 멋진 이펙트들을 만들어 주는구나. 뭐 얘를 막 키프레임 줘서 이 큐브가 이렇게 뿡 이런 느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있던 게 막 숭 이렇게 뿡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션을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노이즈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요. 노이즈를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요. 노이즈 디테일도 이렇게 만져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디테일. 이거는 뭐 지금 안 볼게요. 그 다음에 뭐 지금 XYZ 축 해준 것도 있고, 이렇게 뭐 축을 X만 노이즈로 줄 건가, Y만 줄 건가, Z만 줄 건가, XY만 줄 건가, 이렇게 해서 해줄 수도 있고요. 쉽습니다. 일단 다 가르쳐 드리진 않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노이즈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얘네 라인을 좀 더 만져보면 또 재밌는 걸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막 얘가 길면 이렇게 많이 접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고, 이렇게 아까 그 영상 비슷한 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많이 해주면 렉이 많이 걸립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자, 이쯤에서 이제 한 개 더, 렌더러에서 한 개를 더 알려드릴게요. 렌더러에서 면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강력한 기능. 일단 페이셋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뜨죠. 왜냐면 거리가 짧게 설정되어 있어서 이걸 길게 하면 이렇게 면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노이즈 이 상태에서 주면 막 이것도 막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거리가 멀면 이렇게 점점 페이드아웃 되죠. 이렇게. 왜냐면 지금 오버 디스텐스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페이드아웃 되는 것도 되고. 페이셋 이렇게 지워주면 없어집니다. 페이셋 말고 트라이앵귤레이션은 삼각형 모양의 이런 작은 면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아이고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면들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깨지는 막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겠죠. 이게 사실 거의 다예요. 사실 이게 끝이죠. 거의 지금 뭐 선, 점 만들어줬고, 노이즈 막 해서 이렇게 퍼지게 해줬고, 기본적인 도형은 이거고, 이게 뭐 스피어면 지금 뭐 노이즈가 이렇게 돼 있어서 스피어 모양인지 잘 모르는데, 이펙터에서 노이즈를 좀 줄여보면 이렇게 스피어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형 0으로 해주자. 0으로 하면 이렇게 원형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페이셋 없애주면 이렇게 원형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뭐 이제 이쯤 되면 제가 이렇게 뭐 다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하나씩 만져보면서 뭐 알아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뭐 해줄 수도 있고요. 이런 아까 파티큘러의 응용법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카메라 만들어서 뭐 널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주고 얘 뭐 로테이션 주면서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해주면 살짝 우주 같은 느낌도 들면서 뭐 얘도 DOF 된다 했죠. 이렇게 하고 DOF 주기 위해서 뭐 카메라 옵션에서 온 해주시고 카메라만 온 하면 다 되는 게 아닐까. 여기 밑에 플렉서스에서 뎁스 오브 필드 카메라 세팅 해주시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막 카메라 옮겨주고 하면 멋있게 되죠. 이렇게 멋있게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유용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하나 살짝 간단하게 응용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뭔가 파티큘러에 있는 옵션들이 대부분 있죠. 여기서 또 어떤 옵션이 하나 더 있는데 파티큘러에서도 얘기를 해드렸던 옵션 바로 그 전에 그냥 솔리드가 아니라 여기서 텍스트로 뭐 예를 들어서 뭐 hello 라는 걸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에다가 플렉서스를 적용시키게 되면요. 카메라를 잠시 없애줍시다. 플렉서스를 적용하게 되면요. 플렉서스 이렇게 헬로 이 텍스트 레이어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요. 이 지오메트리에서 패스를 하게 되면 얘가 이 텍스트 패스를 알아서 따줍니다. 여기 이 옵션이 체크되어 있으면 get pass from 텍스트에서 패스를 한다. 알아낸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뭐 리플리케이션 해줘서 뭐 카피 이렇게 늘려주면 이렇게 뭐 살짝 입체적으로 되겠죠. 좀 뭐 적당히 4개 정도로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이제 렌더러에서 내가 라인을 또 만들어주고 오케이 이렇게 대충 할게요. 라인 만들어주고 트라이앵귤레이션 해줘서 이렇게 면은 너무 많다 지금. 면은 적당하게 좀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로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노이즈를 예를 들어서 노이즈를 주시고 노이즈 이런 식으로 넓게 퍼지게 한 다음에 키프레임 줘서 이렇게 쭉 하면서 쭉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지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위글을 주면 뭐 이렇게 막 흔들흔들 거리는 효과도 줄 수 있겠죠. 되게 활용 방안이 창의적인 활용 방안이 많은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뭐 XYZ가 아니라 Z만 하게 해주면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쭉 하다가 이렇게 쭉 마지막에 이렇게 헬로우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가지 이렇게 헬로우 이렇게 텍스트에다가도 플렉서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활용 방안 제가 그거 뭐냐 어딨냐 솔리드 조금 힘드네요. 그거를 했었잖아요. 라이트에다가 에미터, 파티큘러로 라이트에다가 에미터를 하는 방법. 그거랑 비슷한 건데 여기 지오메트리에 보시면 레이어스라는 게 있어요. 레이어를 눌러보면 아이고 여기 뭔가 많이 본 게 보이네요. 여기 뭔가 많이 본 게 보입니다. 오브젝트 타입 중에 라이트란 게 있고 3D 레이어란 게 있죠. 라이트는 말 그대로 여기서 라이트 네임 비긴 위드 막 지금 all light라고 돼 있죠. 모든 라이트에 적용된다는 뜻이고요. 라이트 아까 했던 것처럼 라이트를 만들어서 해줄 수 있는데 그거 말고 3D 자 제가 너를 한번 3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를 3개 만들고 3D화 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위로 이 상태에서 이거를 라이트가 아니라 3D 레이어로 바꾸게 되면 이 3D 레이어로 지금 잡혀있는 앵커 포인트에 포인트가 생기게 됐거든요. 지금 안 보이는데 포인트 크게 하면 이렇게 생기게 됐죠. 이렇게 해놓고 대충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라인을 만들어요. 라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케이. 그럼 라인이 이렇게 적당하게 생겼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키프레임을 주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거에만 이렇게 뭐냐 그걸 줄 수가 있어. 라인을. 그럼 이제 얘네를 내가 원하는 모양을 적당하게 멋있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Z도 이렇게 막 적용이 되고 이렇게 이거 아주 편리하거든요. 나중에 좀 뭔가 예쁜 귀여운 모션 만들 때도 이런 거 사용하면 막 인포그래픽 같은 거 사용할 때 뭐 네트워크 같은 거 사용할 때 그래 네트워크 같은 거 사용할 때 만들 때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렇게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면 된 건가? 봅시다. 한번 강의 내용을 보자. 오케이. 카메라 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아까 만든 거 중에서 계속 뒤로 가다 보면 아까 만든 게 있을 텐데 뒤로 가기 아이고 더 이상 뒤로 가기가 안 되네. 잠시만요. 그리고 때깔 내는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정말 간단한 방법. 일단 때깔 내는 방법, 일단 DOF 뎁스 오브 필드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간단하죠. 그냥 그거를 해주면 되죠. 글로우 좀 반짝이게 하는 거, 그걸 해주게 되면 뭔가 좀 더 우주스러운 느낌이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우주 같은 느낌을. 큐브 노이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대충 모션 주고 카메라 주고 DOF 주고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다 주고 뭐 마지막에 글로우라는 이펙트 어디 있냐 글로우가 지금. 스타일라이즈 안에 스타일라이즈 어디 있냐. 여기 안에 글로우라는 이펙트가 있는데 이걸 또 쓰시면 살짝 반짝반짝해지면서 좀 더 우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말 간단한 효과만으로도 이렇게 효과적인 이펙트를 줄 수도 있으니까 뭐 여러가지 또 다른 효과들을 또 적용시켜 보시면서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면 오케이. 뭐 파티큘러 플렉서스에 대해서 대충 다는 아니겠지만 적당하게 잘 가르쳐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주차 과제가 뭐냐를 하기 전에 일단 이런 파티큘러나 플렉서스를 이용해서 멋진 영상을 만드신 말이 뭐 이상하게 되냐, 이 영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더 식스라는 2010년도 전시회의 오프닝 아니라 홍보 영상 같은 겁니다. 자, 뭐 파티큘러 뭐 이런 부분, 일단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 파티큘러 이용해서 쉽게 만들 수 있죠. 이런 부분 이렇게 막 날라오는 부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런 부분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공간도 플렉서스 이용해서 큐브 이렇게 만든 다음에 큐브 만들어서 얘네들 이 플러스 이 십자가 모양 텍스처를 이렇게 쭉쭉 좀 만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사실 이런 거는 이제 3D 프로그램 같은 걸 이용해서 그냥 만들어 준 거지만, 뭐 어쨌든 파티큘러나 이런 거 이용해서 전반적인 공간감을 이렇게 멋있게 형성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3주차 과제는 이런 거죠. 공간감을 잘 표현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듦으로써 공간감을 표현을 잘 해보자, 멋있게 세련되게. 이때까지 좀 귀여운 모션 그래픽을 조금 해봤다면 이제 조금 세련된 모션 그래픽, 멋있는 모션 그래픽을 해보자가 목표입니다. 뭘 써서? 플렉서스와 파티큘러를 써서, 물론 그냥 오브젝트들을 배열한다던가 이런 3D 레이어를 잘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요번 주 목요일이죠? 보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 어떻게 끄니? 안녕히 계세요.